고등어 다 좋은데 먹고 나면 비린내와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싫어서 아예 안 먹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가성비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고등어, 이런 이유로 안 먹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세계 3대 장수마을에 사는 노인들 대부분은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정어리 등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을 배와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고등어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관 질환을 막는데 좋죠. 또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고등어의 자세한 효능이 궁금하시다면 전시간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혈액과 살이 섞인 검붉은 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에너지 대사를 돕고 빈혈 예방에 좋죠. 또 비타민 D도 풍부하고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이노신산이 풍부해서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풍부한 히스테딘이 부패하게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유해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것 때문에 염증이나 알레르기, 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신선한 고등어를 먹어야 합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고등어를 잡으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따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피 제거하고 얼음통에 넣는다고 합니다. 고등어는 잡히는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생선이기 때문이죠. 고등어의 특유의 비린내는 고등어 내장 속의 세균과 효소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구입하면 대부분 손질하고 소금 뿌려주시지만 집에 오면 다시 피도 잘 씻어내고 소금물로 씻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식초와 물을 2대1로 섞은 식초물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생강즙, 마늘즙까지 같이 넣게 되면 비린내와 함께 부패도 더 막을 수 있죠. 방금 이야기한 방법이 좀 번거롭다면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고등어 껍질막을 벗기는 건데요. 인터넷에서 고등어 껍질막 검색해 보시면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등어가 죽게 되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트리메틸아민으로 바뀌는데 이것 때문에 비린내가 생깁니다. 특히 고등어 껍질에 얇은 막이 많습니다. 소금을 손에 묻혀서 고등어 가장자리에 하얀색 막을 조심스럽게 뜯어주면 됩니다. 꼬리나 몸통 쪽에서 껍질 끝부분을 잡아당기면 벗겨지는데 이걸 없애면 반짝거리는 광택이 사라져서 윤기는 없어지지만 비린내의 9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내장 부위의 검은색 내장막도 없애게 되면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죠. 보통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쌀뜨물에 담그시는데 껍질막을 벗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면 아예 내장이 제거되고 진공 포장된 냉동 고등어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진공 포장된 제품들은 내장과 내장막이 깨끗이 제거된 상태니까 겉껍질막만 제거하고 드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고등어 구이가 미세먼지를 일으킨다는 말 들어보셨죠? 한때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고등어뿐 아니라 삼겹살, 계란 후라이 같은 기름을 두르고 하는 모든 요리는 미세먼지를 다 일으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기름 넣고 하는 요리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드디어 우리 생식? 이럴 땐 뚜껑을 덮고 조리를 한 후에 바로 환기를 시키면 90% 이상 없어진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환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유럽 폐건강재단에서는 고등어를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음식으로도 소개했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성분이 이런 기능을 하니까요. 고등어와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고등어는 산성 성분이라 알칼리성인 채소와 곁들이면 좋습니다. 특히 무의 매운 성분인 이소시아네이트가 생선 비린내를 없애주고 고등어의 영양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고등어와 무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고등어 요리할 때 생강, 마늘을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생강은 생선 비린내를 줄이기도 하지만 지방 소화가 잘 되도록 담즙 분비를 돕고 또 트림이 덜 나오게 하니까요. 마늘은 항균 작용도 있고 또 풍미가 고등어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구이보다는 무, 마늘, 생강을 넣은 조림이 영양학적으로는 더 어울린다고도 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게 되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과 혈액 건강에 좋고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 역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일어나죠. 고등어를 먹을 때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도 잡히고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고급스러운 생선구이가 될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와 고등어를 같이 먹게 되면 특히 장 속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대장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고등어와 우유 같은 유제품을 함께 먹게 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에 포함된 칼슘이 고등어의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 고등어 드실 때 치즈나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탄산음료를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산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소화도 안 되고 고등어의 풍미 역시 줄어듭니다. 식초는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고등어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도 방해되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와 고등어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탄수화물과 고등어의 단백질이 특히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고등어 드실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과 요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다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감칠맛이 있어서 맛이 좋지만 고등어는 잡히자마자 부패되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선하지 않으면 알레르기나 식중독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신선한 고등어를 조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고등어는 체내 중금속 수치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성비와 맛도 좋고 무엇보다 혈관 건강에 좋은 고등어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 식재료 소개하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